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글쓰기 강의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거의 강의할 때마다 받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꾸준하게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작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20권 정도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 거의 매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브런치 같은 이런 플랫폼들에 저의 글들을 거의 매일같이 올리고 있어요. 하루에 여러 개 올릴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1년에 한 4, 500개 정도의 글을 끊임없이 쓰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글쓰기 강의 오신 분들은 저의 평소에 그런 글쓰기나 책쓰기 활동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글을 쓰세요?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요? 글쓰기 소재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글쓰기는 언제 어디서나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가능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디 갈 때나 항상 이 블루투스 키보드만큼은 들고 다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인데요. 이 블루투스 키보드 제가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거의 두 개는 박살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다 보면 가방을 던지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이 키보드가 하나씩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키보드를 자꾸 하나씩 새로 사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비싸진 않습니다. 한 1, 2만 원대 정도의 가성비 좋은 키보드들을 사고 있고요. 제가 블루투스 키보드를 고를 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디자인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린 글만 쓰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중시 여기냐면, 이 거치대가 있는지 여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딱 올려놨을 때 이렇게 딱 거치할 수 있고 키보드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이 튼튼한 거치대가 있는지 여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거치대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서서도, 심지어 지하철에 서서도, 제가 이제 예전에 지하철에 서서 막 영감이 떠올라서 막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시고 지하철에서 서서 글 쓰는 거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굉장히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기 위해서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항상 제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 키보드를 들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소파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침대에 갈 때도 들고 가고, 부엌에서 라면 끓일 때도 들고 가서, 라면 물이 끓는 동안 글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를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준비 상태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꾸준히 글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렇게 책상 같은 데 앞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려고 마음 먹으면 벌써 부담스러워요. 누가 막 평가할 것 같고, 레포트 쓰는 것처럼 누가 A 플러스 B 플러스 성적 매겨줄 것 같고,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 부담 없이 글 쓰는 것을 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든 밤에 소파에서 거의 반쯤 누워서 눈 감고 글을 쓸 때도 있어요. 눈 감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쭉 쓰면 되게 편안하거든요. 되게 릴렉스가 됩니다.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집에 안마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아리 안마 같은 거 하시면서 글을 써도 되고요. 글쓰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이런 제가 쓴 글쓰기 책 제목이기도 한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릴렉스 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나의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눈을 감고 글을 쓰셔도 됩니다. 떠오르는 대로. 사실 그런 식으로 글쓰기에 익숙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쉽고 편안하게 익숙해지면 꾸준하게 하게 되는 되게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되게 큰 마음 먹고 헬스장 1년치 끊으면 잘 안 가게 되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아이 등원시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원 한 바퀴만 뛰자, 이런 식으로 운동 시작하시면 운동에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처럼 글쓰기도 편안함이 일단 첫 번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또 많은 분들이 이 글쓰기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내가 이런 글을 쓰면 남들이 욕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익명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내 일기장에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 타인에게 공개하면서 또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블로그나 브런치나 SNS 계정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만들어서 나의 일상에 대해서 편안하게 쓰고,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부담스러워졌다 하면 계정을 닫아버리면 되기도 하고, 글 비공개로 돌리면 되니까 익명이나 필명이나 가명을 활용해서 글쓰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지우가
필명이죠. 네, 가명입니다. 네, 제 본명은 따로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열심히 찾아보시면 제 본명이 나오실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로는 익명이나 필명을 잘 활용하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그럼 글쓰기의 소재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꾸준하게 글을 쓰려면 글쓰기 소재가 있어야 될 텐데 소재를 잘 못 찾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세요? 그렇게 할 말이 많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사실 글쓰기 소재는 저는 없을 수 없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글쓰기 소재는 모든 게 글쓰기 소재니까요. 당장 여러분들께서 이 의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글을 써보세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 한마디쯤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의자 게임에 대해서 누군가는 쓸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뭐 어릴 적에 내가 좋아했던 내 방에 있던 나의 의자에 대해 쓸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의 의자에 대해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의자 브랜드에 대해 쓸 수도 있고 누구나 사실 쓸 이야기가 자기 안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 써봐야 뭐해? 내가 어릴 적 나의 의자에 대해서 써봐야 아무도 안 읽어줄 텐데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그런 내면의 어떤 벽, 걱정,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벽 때문에 관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글쓰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소재는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이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대콘텐츠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되게 콘텐츠를 즐겨보시는데 콘텐츠에 대해 글을 쓰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나 뭐 게임 리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리뷰를 쓰시면서 우리가 이 글쓰기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 대해 글을 써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렸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독자들이 돼요. 그분들도 막 인터넷에 검색해 보다가 내가 쓴 글을 찾아 읽기도 하고 또 나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 콘텐츠 리뷰에 대한 글을 써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당장 뭐 저 뒤에도 책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한 리뷰를 남기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책을 열심히 좋아하고 막 읽더라도 작년에 읽은 책 내용 이야기 해보라면 잘 기억 안 납니다. 나 그 책 되게 좋아했는데 무슨 내용이었지? 거의 한 줄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리뷰를 써두면 되게 두고두고 기억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 리뷰를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글 쓸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타인의 반응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도 작가지만 제 글을 읽어주는 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글을 더 열심히 쓰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막 SNS나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읽어주고 글을 100편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러줬어요. 그러면 물론 뭐 저 성향상 저는 뭐 20대 때부터 아무도 안 읽어주는 글도 많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엔 더군다나. 그래서 내가 쓰는 글을 읽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글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내 글을 막 읽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보다는 내가 뭐 인터넷이나 뭐 SNS나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글을 또 적극적으로 읽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분의 글을 읽어주면 그분도 내 글을 또 읽어주기도 하는 거죠. 저도 초기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제가 다 먼저 친구 추가를 하고 사람들 글도 열심히 읽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뭐 페이스북 같은 데는 글을 잘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 한 명 저도 그 누군가의 독자가 되고 그 누군가도 저의 독자가 되어 가면서 그렇게 친구가 한 명 한 명씩 늘어서 지금은 이제 뭐 팔로워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타인과 소통하는 게 결국엔 글쓰기다 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타인들이죠. 물론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인 간의 관계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글을 되게 좋아해 준다? 세상에 그것만큼 기쁜 일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글을 쓰는데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 내 글을 너무 좋아해서 읽어주고 또 다음 글도 기다려주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글쓰기의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주위 사람들도 좋고 블로그 이웃도 좋고 SNS 친구도 좋고 내 글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 서로의 글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면서 좀 적극적으로 글쓰기에 임하신다면 굉장히 글쓰기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글쓰기라는 게 막 방에서 혼자서 막 벽 보고 하는 굉장히 고독한 작업이고 막 해밍웨이처럼 타자기 한 개 사놓고 바다만 보면서 글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심각함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실제로는 글쓰기라는 것은 타인과 소통하는
소통하는 행위잖아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고, 글쓰기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내 글을 보여주고 누군가가 내 글을 읽어주는 소통의 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타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글쓰기 모임을 1년에 몇 번씩 열긴 하는데요. 사실 제가 여는 글쓰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할 때는 막 100대 1씩 되기도 하고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글쓰기 모임을 추천해 드린다기보다는 세상에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한 글쓰기 모임들이 있어요. 요즘 뭐 당근 소모임, 뭐 여러 가지 소모임 어플들도 많이 있고, 또 글쓰기 모임이나 수업을 하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전 어떠한 형태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글쓰기 모임에 가서 함께 글을 읽어주고 솔직하게 서로의 글을 평가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글쓰기 동기부여에서 큰 역할을 한다. 글쓰기 크루를 만드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막 러닝 크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쓰기도 똑같아요. 저는 글쓰기를 되게 운동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글쓰기도 내가 글 쓰는 몸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꾸준하게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물론 뭐 필사를 하거나 뭐 글쓰기 책을 열심히 읽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좀 가까운 곳에서부터 다양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다 보면 꾸준히 글을 쓰실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쓴 책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혹시라도 제가 또 꾸준히 쓰는 글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약간 동기부여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뭐 SNS 친구로도 만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지우와 카푸치노 수도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